검사들이 78년 만에 수사권을 잃게 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표결 숫자부터 압도적입니다. 재석 178명 가운데 175명이 찬성하면서 직접 수사뿐 아니라 논란이 컸던 보안 수사권까지 폐지됐습니다. 방송에서는 정청래가 보안 수사권을 남기려던 정부안에 맞서 끝까지 버틴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큰 변화가 왜 전당대회에 가려졌던 걸까요?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중요한 얘기인데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시킨 이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된 것 자체가 일단 그동안 논란돼 있던 검찰 개혁에 대한 모든 걸 일단락 시킨 거고, 이제는 이거를 빨리 이 세부 규칙이라든지 조직 개편을 통해 갖고 실천할 수 있게끔 준비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일단 이 뉴스부터 먼저 정리하고 다음 단계에 대한 준비, 기대를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2026년 7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직접 수사권 및 보안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가결됐습니다.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입니다. 반대는 곽상원과 김소영이었죠. 이소영입니다. 이소영이었죠. 이소영 기권. 이소영은 기권입니다. 네. 자, 앞서 통과된 법안에 따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2026년 10월 2일에 출범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1948년 이후 78년 만에 수사권이 완전히 소멸하고 기소 및 공소 유지 전담 기관으로 전환됩니다. 48년에 했던 거를 이제 할 수 있다니. 저것들은 이제 진짜. 이미 멘붕이 온 거고요. 이제 이 상태에서 이 법안이 최소한 이 정권 안에는 뒤집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3년 동안은 다음 정권을 지들이 이걸 되살려줄 정권을 부활시키기 전까지는 지금 있는 상황에서 수사권 없이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갖고 있는 기득권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동안 누려왔던 혜택들 그리고 권한들이 하나하나씩 다 없어지게 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보안 수사권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자, 보안 수사권에 대한 부분은 일절 없는 상태에서 보안 수사 요구권이라고 하는 거를 요구를 할 수 있는 기능만을 남겨놨습니다. 자, 검사의 직접 수사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검사는 보안 수사 및 재수사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은 이를 1개월 이내에 마쳐야 하고 거부는 불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수사를 제대로 못하게 되면 경찰의 수사를 못한 데 대한 2중, 3중의 이제 그 조건들을 달아놨어요. 한 달 안에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거부가 안 됩니다. 거부가 안 되고 미진하면 상급 관서나 타 수사기관 지정 요구 및 담당 수사관 징계 요구가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법경찰이 이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못했을 경우에 아주 쥐잡듯이 잡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만일에 내가 경찰이 해온 게 좀 이상하다 그러면 직접 검사를 면담할 수 있습니다. 공소를 쓸 수 있는 면담권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검사한테 지금 수사관이요 나한테 이렇게 억울하게 수사를 해갖고 이런 식으로 종결을 냈어요 라고 검사한테 항의할 수 있게끔 이러한 제도를 남겨놨고요. 뭐 기타 그 밖에도 그 밖에서 다른 기관을 통해서 뭐 공수처라든지 다른 기관을 통해 가지고 억울한 사안이 없을 수 있도록 이 2번, 3번의 안전장치들을 추가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피해자 보호와 절차를 강화하는데요. 강제수사 전 과정 영상 녹화, 요청 시 피의자 진술 녹음, 킥스 기록 의무화, 그리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주체를 고발인까지 확대시켰고요. 그리고 공소 기각 사유를 추가했습니다. 중대한 위법 수사에 기초한 공소 제기 및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공소 제기를 법원에 공소 기각 사유로 새로 추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너무 억울한 수사를 받았거나 이렇다고 치면 법원에다 직접 청구를 해갖고 기소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공소 기각을 시킬 수 있는 청구권까지 줘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너무 많이 준 게 아니냐는 지적도 좀 있긴 합니다.
왜냐면 이제 예를 들어 어떤 그 피의자가 실제 피의자일 수도 있겠지만 악의적으로 자기 죄를 줄이려고 하는 놈이 그렇죠. 검사를 찾아가 갖고 맞아요. 막 시비 걸고 막, 아유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수사를 못 하니까. 그럼 그 담당 경찰관 그거 뭐 권한 남용이나 수사 부적응자로 걸어가지고 법원에 그냥 소송 내세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수사를 방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도 나옵니다만 그거는 방해하는 행위인 것뿐이고, 그러니까 일종의 경찰 수사에 대해서 뭔가 불만을 가지는 브레 컨슈머 같은 그런 그 피의자 내지는 고발인이 이 문제를 가지고 경찰관을 오히려 괴롭힐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 검사가 나서가지고 일방적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거나 특혜를 주거나 또는 기소 사건을 없애거나 또는 엉뚱한 수사를 하게끔 지휘하는 지금까지의 폐단은 생겨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만큼 했으면 됐지. 뭘 도대체 얼마나 더 하라고. 이 보안수사권 폐지에 관련해서 대통령한테 거부권을 써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어요. 게다가 기레기들과 짝짝꿍 해가지고 엄풀 엄청 하고도 있습니다. 진짜 너무 지긋지긋할 정도로 엄풀을 해요. 국짐이 오늘 뭐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 해가지고 요 거부권 촉구에 나선다고. 냅둬. 오늘 겁내 더운 날이야. 오늘 겁나 더운 날인데 밖에서 나가서 한번 쪄서 개고생해봐. 한번 뒤져봐 봐봐. 다 양복 입고 개고생 한번 해봐. 내가 보기엔 좀. 10분도 안 하고 가버릴 것 같은데요? 시위하러 왔다가 사진 찍으러 왔는데 한 번 외치고 오전이니까 했겠네. 더워서 못하고 못 네. 하겠다고 가겠죠. 아니 잠깐 하고 갈 거야? 모르지. 아니 하루 종일 거기다가 해야죠, 하루 그래. 종일. 천막 치고 앉아야지. 삭발투쟁이라도 하세요. 같이. 한동이랑 같이. 네. 삭발투쟁. 제 아유, 친구 재밌다. 중에 삭발한 놈이 있어서 물어봤어요. 야, 더운데 삭발하면 시원하냐? 그러니까, 야, 햇볕이 따가워서 피부에 화상이 입어 그러더라고. 아무튼, 청와대 입장은 국회에서 논의된 법안은 존중해야 된다. 쓸마음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건 거부권 쓰면 당연한 이게 거죠. 국짐이지 무슨 민주당이야? 이렇게 치면? 거부권 쓰면 국짐 대통령이잖아. 이거 네. 안 되지 이거는. 그래서 언론이 이걸 갖다가 의사가 없다라고 해야 되는데 가능성이 낮다. 맞다. 하지만 8월 4일 내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자꾸 압박질을 하고 있습니다. 설마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쓸 거라고 혹시라도 아이, 믿거나 의심하는 분은 없으시겠죠? 설마요. 쓰면은 전쟁입니다. 그때부터 진짜 쓰면은 전쟁이야. 아니에요. 때 앞에 자리에 전쟁이라고. 나가기 싫어. 너무 그리고 힘들어. 사실은 내가 이런 말 안 하고 싶었는데 78년 만에 지금 수사권이 끝났어요. 엄청나게 역사적인 사건이야. 사실 이거 갖고 막 난리 쳐야 되고 뭔가 언론에서도 막 띄워줘야 되고 사실 이 전당대회에 나왔던 사람들도 제 덕분에 이거 해야 됩니다. 제가 이거 공소권 제가 했습니다라고 셋 다 사실은 이걸 막 부풀려야 되거든요. 근데 정청래 후보는 자기가 한 거라도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면 혹시 잘난 척으로 보여질까봐 겸양하고 있는 거고 김민석이 송영길이는 아예 언급도 안 해요. 이 중요한 사안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머릿속에 지워. 그래서 이거는 완벽하게 검찰 수사권 없앤 겁니다. 네. 폐지한 겁니다. 정부에서도 별 입장이 없어요. 나는 국민이 이거 축하해야 된다고 나서가지고 보는데. 통과시킨 거예요. 사실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 시절 이거 안 버텨줬으면 우리가 정보안을 3번을 받잖아. 그 3번의 정보안은 전부 다 보안수사권 들어있거나 사실상의 현행유지 법안이었다고. 그거를 안 받고 끝까지 버텨내고 혼자서 쥐고 버텨낸 게 정청래 후보라고. 난 이거 진짜 정청래 후보가 자기 숟가락 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 얹더라고. 너무 겸손해 우리 정청래 후보. 칭찬 좀 해주셔야 됩니다. 추미애, 정청래, 김용민, 박은정 이 4사람은 이번 검찰 수사권 요번엔 서영교까지. 서영교 이번에 추가로 했던 그 서영교 위원장까지 이 5사람이 170명을 멱살잡이하고 끌고 올라가가지고 진짜. 이것까지 통과를 시킨 거예요. 이건 진짜 멱살 잡아서 끌어올렸다 정말. 힘들다 힘들어.
근데 이게 여기에 뭐 거부권을 쓴다? 이건 뭐 전쟁이지. 그러지 마요. 진짜 전쟁이라고 그러지 보죠. 마요. 그래서- 그거는 유권자들한테 자기 지지자들한테 전쟁을 선포하는 거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이게 우리가 이걸 해냈습니다라고 막 프레카드도 달고 아니 무슨 김민석 지지합니다 이런 프레카드 달지 말고 이 새끼들아. 그걸 왜 당비를 갖고 세금으로 만들어진 당비를 갖고 그따위 현수막을 걸어. 검찰 수사권 폐지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그러고 대문짝만하게 온 전국에다가 다 다르라고. 다 보여야지. 이게 대한독립 만세 이후로 우리 광복절 이후로 이마만큼 진짜. 큰 사건이 어디가 있었냐고. 대한민국 78년 민주주의에서 헌법 개혁보다 어려운 걸 이뤄낸 거야. 헌법 개헌보다 더 오래 버티고 있었던 기득권이었어 이게. 대통령도 X 좀 하시고요. 이런 거는 좀 하셔야지. 뭐 하지 말란다고 뭐 다 안 하나? 야, 오늘 하셔야지. 들어오시니까 오늘 들어오시면 좀 네. 하세요 좀. 이거 어? 정말 잘했다고 국민들한테 보고한다고 한번 자랑해야 될 거 해주세요. 아니야. 자랑을. 그리고 수고해주신 정청래 후보, 정청래 당대표 감사합니다라고 한번 해주시면 안 되겠죠? 네. 아무튼, 이 중요한 사안이 지금 전당대회에 묻혀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부 조례라든지 조직 개편을 위해 가지고 이 지금 있는 법무부와 행안부의 매우, 긴밀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법무부 소속으로 돼 있는 거 행안부 소속으로 갖고 와야 되고 그 안에 인력 재배치부터 시작해갖고 조직 사무실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 두 장관 새끼들 남겨놓은 상태에서는 안 돼요. 전당대회 끝나는 거 보고 이달 말에 갈아야 돼요. 이달 말에 바로 두 사람 갈아치워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안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정부로 이송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서 대통령의 제2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형수 의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자,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법사위 야당 간사 박형수 의원입니다. 네네.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 무력화법 이렇게 규정을 했던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규정을 하셨던 걸까요? 예, 그렇게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를 두 가지로 추가했기 때문이죠. 네네.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해서 공소 제기된 경우하고 그다음에 소추재량권 현재 일탈해서 공소 제기한 경우 네. 이 경우에는 공소기각을 해야 된다라고 사유로 새로 추가를 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5개 재판, 12개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게 다 지금 정지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민주당에서는 이 기소들이 조작 기소라고 주장을 해왔어요. 예. 그리고 조작 기소 특검까지 추진했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재개가 된다. 어떤 퇴임 후에 재개가 되든 아니면 퇴임 전에 재개가 되든 그러되면은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 측에서는 이것이 조작 기소이기 때문에 공소기각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할 겁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법에 공소기각 사유를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걸 적용하지 않는다라면 법 왜곡죄로 처벌받을 것이다라고 압박을 할 것이거든요. 이런 점들을 이 종합을 해보면은 이 형사소송법 개정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무력화법 또는 재판 지우기 이런 법이다라고 우리는 규정을 하는 거죠. 이게 만약에 그 공포가 된다면 소급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이건 소급 적용의 문제가 아니고 이 재판이 지금 정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재판이 재개된다라면은 판결 선고하는 시점에 절차법을 가지고 판결하는 거거든요. 아, 기소가 그렇기 때문에, 언제 됐더라도 상관없이. 그렇죠, 예.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되고 그리고 또 이것은 절차에 관한 규정입니다. 형사소송법은. 네네. 그러니까 실체가 형벌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소급하면 안 되지만은 이 절차에 관한 법들은 판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예. 또 이게 실체와 어느 정도 연관돼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한테 유리한 규정이라면은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 재개된다라면 이 법률에 의해서 재판이 진행되게 될 겁니다.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거 대법원 판례에 이미 다 담겨 있던 걸 법으로 명문화했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요.
대부분 판례가 굉장히 많이 있죠. 네. 물론 뭐 이 사유도 대부분 판례로 인정되어 왔던 거는 맞습니다.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된 때라고 해서 그 하위 카테고리로 대부분 판례가 이렇게 인정을 했는데 네. 이 모든 대부분 판례가 나온 것을 법률로 다 올리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법률에 규정된 걸 더 구체화하는 것이 판례이기 때문에 네. 판례에서 구체화된 거를 법률로 다 올릴 수가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만 이렇게 했느냐? 그게 굉장히 의심스러운 면이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이거가 되겠네요. 그러면 거기도 포함되어 있죠, 당연히. 예. 물론 형사소송법에 검사의 보안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것이 가장 큰 부분이긴 하지만은 네. 이 부분은 대통령한테 유리한 그런 규정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본인한테 유리한 이 법률을 공포해서 되겠느냐. 네. 그 의미도 포함되어 있죠. 근데 지금 뭐 그 김민석 당시 총리가 그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가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힌 거나 정성호 법무장관이 거부권 건의할 생각 없다고 밝힌 거나 종합을 해볼 때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추세대로라면은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뭐 전당대회가 끝났다라면 저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전당대회가 한참 진행 중이어서 네. 그 강성 지지층들한테 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걸 하겠느냐. 그래서 저는 가능성은 없다고 보지만은 네. 대통령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여러 번에 걸쳐가지고 이 보안수사권 폐지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국민들께 여러 번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이 민주당의 전당대회 때문에 이거를 보안수사권에 대해 가지고 그냥 국회에서 알아서 해라. 이건 책임한 것이죠. 그리고 대통령은 국민의 인권 보호와 관련된 부분이고 피해자들의 이 눈물이 문제가 되는 이런 사안에서 누구 말을 듣고 이게 국정을 운영합니까? 당연히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당대회 여부에 상관없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공소 기각 문제 말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 논란이 됐던 것은 보안 수사권을 완전 그렇죠. 폐지할 경우에 이렇게 사회적 약자나 이런 사람들의 보호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이제 논란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민주당은 보안 수사 요구권을 강화한 것으로 이거는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 이 점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기본 주장은 보안 수사권 요구로도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네. 그것은 수사를 해보지 않는 수사 실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 수사를 일단 이 보안 수사 요구권으로 부족한 이유가 뭐냐면은 예. 예를 들어서 검사가 보안 수사가 간단한 거라고 간단한 사건을 칩시다. 뭐 하나 빠졌다. 그러면은 검사가 금방 보완하면 되는데 이걸 경찰한테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이 절차 때문에 시일이 굉장히 오래 걸리게 됩니다. 예. 그다음에 또 복잡한 사건인 경우에는 이걸 왜 보안 수사 요구하는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그런가요? 본인은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내가 이걸 보안 수사를 해야 되겠다. 증거를 더 보완을 해야 되겠다. 이 부분은 신빙성 좀 따져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정확하게 문서로 전달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복잡한 사건은 이런 것 때문에 또 제대로 안 됩니다. 예. 또 하나가 뭐냐면 장룡기 사건 같은 경우 경찰이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이런 사건일 경우에는 이건 보안수사 요구를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점들 때문에 이 보안수사 요구권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게 저희들의 주장인 게 이건 수사를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문제입니다. 특히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양 당사자의 진술이 극명하게 상반되는 경우. 예. 예를 들어 제일 문제게 성범죄나 또는 가정폭력 뭐 이런 경우에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예. 그럴 경우에 이 진술의 신빙성을 어디에다가 둘 것이냐, 누구 말을 믿을 것이냐. 여기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예. 그런 이런 이유들 때문에 보안수사 요구권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리고 보안수사 요구가 제대로 되려 그러면은 보안수사권 자체가 있어야지. 그래야지 그 요구도 실질화될 수 있다. 그런 것이 법조계 또 수사를 해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논란이 있었지만 아무튼 통과가 됐고 만약에 대통령이 거부권의 행사를 안 하면 이제 공포가 될 것이고 그러면 그 다음 수순은 헌법재판소로 가는 겁니까? 국민의힘 계획은?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저희들로서는 국회의원의 심의권이 침해됐다라는 이유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예.
그다음에 검사로서는 그 법무부의 검찰로서는 그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현재 검찰의 법무부 태도로 봐서는 그건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예. 물론 뭐 그렇게 하면서 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시일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대통령이 제2호권을 행사해서 다시 국회에서 좀 심도 깊게 좀 논의를 해달라라고 하면서 그 제2호권을 행사하는 것이 네. 국민의 권리 보호나 피해자들의 인권을 위해서도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후속적인 것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좀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일부 범죄의 전권 송치제도 입법인데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네, 그게 지금 7가지 범죄에 대해서 정권 송치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일단 그 7가지 그 범죄의 그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죄명을 정하는 것 자체가 경찰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그럼 7가지 범죄 이외에 다른 범죄의 피해자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살인사건도 여기 포함 안 돼 있어요. 성범죄로 인한 살인사건은 7가지 정권 송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만은 일반적인 살인사건 포함 안 돼 있거든요. 네. 애초에 장명기 사건 같은 경우에 살인으로 송치됐단 말입니다. 예. 이것도 거기에 포함되지 않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7개 범죄로 한정하는 것부터 가지고 문제가 한정할 있다.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 물론 사회적 약자인 분들의 그 7가지 범죄를 정권 송치해서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네네. 다른 범죄 피해자들 범죄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것이지 사회적 약자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다 사회적 약자인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게 정권 송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예. 결국 문제는 보안수사 요구권만 있게 된다는 거죠. 보안수사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정권 송치라고 하니까 되게 이제 어려운 개념인데 경찰이 수사한 걸 일단 전부 다 이제 검찰로 넘기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럼 이제 검찰이 그걸 검토를 하는데 그래서 보안 수사를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절차는 보안 수사를 요구하는 걸로 한정이 또 된다. 요구하는 거죠.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실효적인 조치가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그 중요하게 점검을 해야 되는 게 일단 그냥 법이 공포된다고 치고요. 그럼 공소청 출범이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공소청 출범하는 것은 그거는 큰 지금 뭐 이 지금 민주당의 안대로라면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중수청이 지금 공소청은 기존의 검찰청을 그대로 바꾸기만 하고 네. 그 중에서 기능을 수사를 떼버리고 공소유지 기능만 놔두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지금 큰 문제가 없는데 중수청을 어떻게 꾸리고 그 인력을 어떻게 하고 이게 지금 사실 더 문제죠. 중수청의 수사 인력을 어떻게 구할 것인지 저로서는 참 답답한 마음입니다. 제가 좀 여쭤봤던 취지가 그 검사의 입장에서 보면 기존의 권한이 이제 많이 이제 그 삭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공소청 검사로 이제 계속 남으려고 하겠느냐 이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건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대부분의 검사들은 지금 현재 그 뭐 설문조사를 공식적으로 한 건 아닌데 네네. 검찰의 의사를 대부분 확인해 본 결과로는 공소청 검사로 대부분 다 남겠다고 합니다. 중수청으로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공소청으로 아주 남겠다. 네, 이게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관의 자격이거든요. 네. 이게 검사가 지금까지 준사법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왔는데 그것이 중수청으로 가게 되면 단지 수사관, 경찰관과 같은 수사관, 네. 검찰의 수사관과 같은 이 지위만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별로 가려고 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 소속도 그게 또 행안부 소속으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이거 좀 확인이 필요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검찰청에 있는 기존 수사관들이 있잖아요. 검사 말고. 네. 이들은 인사 발령으로 중수청으로 전보 발령을 낼 수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도 지금 전보할 수 있는 그 신청을 지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강제로 갈 수가 없고 또 이쪽에도 공소청에도 이 공소 유지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확인하거나 이게 보조하거나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강제로 이쪽으로 가라라고 하는 게 소속도 지금 법무부하고 행안부하고 다른데 어떻게 그렇게 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전보 발령 내기가 힘들다. 네. 그러면 지금 중수청 인력 지금 구성부터가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저 중수청 인력은 지금 추세대로라면은 경찰관 또는 그 변호 네. 제야에 있는 변호사들 중에서 뭐 이렇게 구성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음. 그 부분은 법무부 장관도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